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크게는 수십, 작게는 수백 번의 전투가 있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등 군사적으로는 최소 3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으며 민간인, 이재민,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 이산가족 등 최소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쟁 하나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방금 설명드린 한국전쟁의 다양한 피해 사례 중 민간의 피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 영화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2020년을 기점으로 70주년을 맞이한 노글리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한 사건일 겁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역사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침입으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군은 6일 뒤인 7월 1일 부산에 상륙했죠. 그리고 4일 뒤인 7월 5일 미군은 서부전선인 경기도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였고 패배했습니다. 이후 7월 20일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충청도 대전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이 또한 패배합니다. 7월 23일 미군은 부산으로 가는 길목인 충북 영동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근방 마을인 주곡리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죠. ここは米軍の作戦地域になっています。すぐに避難する準備をしてください。あ、すみません。ここは米軍の戦闘地域です。すぐに戦闘が始まります。村のみんなを連れてすぐに出てってください。どこに行けって言うんですか？すぐに出て行ってください。今日ですか？今すぐにです。 주민들은 전쟁을 피해 산속마을인 임계리로 떠납니다. 하지만 25일 미군은 영동전투에서도 패배합니다. 이에 임계리에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남쪽으로의 피난 명령을 내리죠. 나와봐요. 얼른 내려가요. 미군들이 내려가래요. 여기가 빨치산 소굴이라고. 얼른들 내려가래요. 인민군 여기까지 쳐들어온겨? 벌써 음락가정 들어왔나봐요. 남쪽으로 피난을 시켜준다던 미군의 말을 믿은 5,600명의 주민들은 짐을 꾸려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향하던 그날 저녁 미군은 이웃마을인 하가리 인근에서 주민들을 강제 노숙시킵니다. 그리고 미군은 퇴각 명령에 따라 퇴각했죠. We have suspicious people coming down the road. Yes, sir. Yes, sir. 사건은 다음 날인 26일에 발발합니다. 26일 오전 미군이 퇴각했고 주민들은 원래 목적대로 경부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당일 정오 근방을 지키던 미군들은 미군의 원활한 퇴각을 위해 피난민들을 근방 철도길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Coming down the road toward us. What should we do? These people shouldn't be here. We got to keep this road clear. Hey, everybody off the road right now! Right now, let's go! Off the road! 주민들은 철도길을 따라 남쪽으로 다시 걸어갔죠. 이들이 노글리 근방에 이르렀을 때 미군들은 피난민들의 짐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무전을 하더니 잠시 후 정찰기 한 대가 주민들의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곧이어 전투기가 날아왔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국능 장군이 우리 머리 쑤세는 모양이야.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처 쌍굴다리 아래로 들어갔고 26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3박 4일간 쌍굴 양쪽에서 미군의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군이 민간인 학살에 사용한 총은 MG50으로 사람이 아닌 전차나 비행기를 쏘는 중기관 총입니다. 때문에 29일 미군 퇴각 후 쌍굴다리에는 무참히 살해된 400여 구의 시체가 남아 있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노글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군은 왜 죄 없는 민간인을 죽였던 걸까요?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실수가 아닌 명령에 의한 발포였다는 것이죠. AP통신의 탐사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조사의 결과, 당시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피난민들도 미군의 방어선을 넘지 못하게 하라. 전선을 넘으려는 사람은 모두 사살하라. 어린이와 여자의 경우에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살 명령이 있었습니다. Yes, sir. But sir, these people are clearly civilians. Do you want us to continue killing civilians? Yes, sir. 이러한 명령은 왜 내려지게 된 걸까요? 당시 노글리에 주둔했던 미군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피난민들 사이에 북한 인민군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외모를 보고 국적 구분을 못하듯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싸우는 미군들 입장에서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었겠죠. 실제적으로 생김새도 언어도 다를 게 없으니까요.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사살 명령의 합당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노글리 사건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전쟁 범죄죠.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북한이 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전쟁 중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를 지키다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이 땅이 북한이 되었을 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역사학의 목적이죠. 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모든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비겁한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무수한 전쟁을 겪고 한때 인간성을 상실했던 적이 있지만 전쟁 이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지난 2001년 피의자인 미국은 AP통신과 피해자들의 무수한 진상조사 노력 끝에 노글리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명령 주체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미국의 입장은 유감을 표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구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군사적으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일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계화 시대를 준비 중인 21세기, 미래에 떳떳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군도 중공군도 심지어 우리 국군도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입니다. 국군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례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있었죠. 정말 의아하게도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 현장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시험에도 나오지 않죠. 교과서에는 고작 한 줄이 전부이거나 저와 같은 90년대생 이전 세대는 그 한 줄조차 본 적이 없죠.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한국군과 동맹군의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다뤄지지 않는 이유도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와 동맹군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역사 교과서라는 책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이 강한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끔찍한 전쟁이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었고 이를 기억하는 우리의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70년 전 그날 전쟁에서 있었던 무수한 양상의 피해자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글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상우 감독의 영화 작은 연못, 실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에 극적 재미는 없지만 한 번쯤 의미 있게 볼만한 영화입니다. 문성근, 전혜진, 이대현, 강신일 등 유명한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폭격이 터지는데요. 저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금방 사람이 팔이 떨어지고 모가지가 떨어지고 이제 9 식구가 전부 없어지고 그때 15살이라면 내가 뭘 알아요. 막 울고 막 폭격을 하고 거기다 발이 환한데요. 앞산에 이 탈바같이 쓰고 총을 굴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보여요. 반짝반짝하네요. 그러더니 거기다 그렇게 싸가지고 그날 작은 오빠 내우 돌아가시고 엄마는 큰 파편머리 맞고 쓰러지고 나는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총 맞고
그래서 그렇게 겪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